지금의 소니를 떠올려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과거처럼 TV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도 아니고 스마트폰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니는 여전히 글로벌 산업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소니는 파나소닉과 다르게 무엇을 더 만들었기에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았기에 이 자리에 도달한 걸까요?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소니는 1946년 전쟁 이후 일본 도쿄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합니다. 창업자는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였습니다. 처음 회사 이름은 도쿄통신공업이었습니다. 라디오 수리와 간단한 전자기기 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소니는 플랫폼도 콘텐츠도 아닌 전형적인 기술 기반 제조업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950년대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소형 전자기기를 잘 만드는 회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TV와 오디오 제품군을 확대하며 가정용 전자기기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1979년 워크맨은 소니라는 이름을 개인용 전자기기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소니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완제품으로 시장을 설득하는 방식에 집중한 회사였습니다. 이 지점까지의 소니는 파나소닉을 포함한 다른 일본 제조업 기업들과 성장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있던 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소니는 파나소닉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파나소닉이 기존 사업의 안정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면 소니는 자신들이 계속 경쟁해야 할 영역과 굳이 남지 않아도 될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가 이동하고 완제품 제조업의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하겠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꺼냅니다. 핵심은 전자사업을 전면 확장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소니는 투자를 집중할 축으로 디지털 이미징, 게임과 모바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은 제휴, 사업 양도와 분사 같은 방식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2014년에 더 명확한 조치로 연결됩니다. 소니는 2014년 2월 PC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니 바이오 사업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합니다. 같은 시기에 TV 사업도 분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소니는 모든 완제품 시장에서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남고 어떤 영역에서 내려올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소니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무엇을 더 확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남을 것인가입니다. 이때 소니가 한 선택은 사업 철수가 아니라 역할의 이동이었습니다. 소니는 완제품을 통해 시장의 중심에 서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대신 산업 안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해지는 지점, 다른 기업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완제품 중심에서 산업 구조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경쟁보다 경쟁이 전제되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이 아니라 산업 안에서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소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니가 가장 분명하게 두각을 보이는 영역은 게임 플랫폼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개발사와 콘텐츠, 이용자가 연결되는 플랫폼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하드웨어 판매보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갓 오브 워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임들은 하나의 흥행작이 아니라 이용자를 플랫폼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소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 게임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구조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자동차의 보조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때, 혹은 산업 장비와 보안 장비가 영상을 인식할 때 이미지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부품은 완제품 브랜드보다 뒤에 있지만 한번 채택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소니는 이 영역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이 직접 고르고 쓰는 물건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깔고 쓰는 기반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콘텐츠 IP입니다. 음악과 영화, 게임 등의 IP는 역시 현재 소니의 중요한 축입니다. 다만 소니는 이 영역에서 항상 가장 눈에 띄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할리우드 제작과 배급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콜럼비아 픽처스를 비롯한 스튜디오와 함께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IP를 운영하며 판권과 협력 구조 안에서 역할을 유지합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음원 유통과 저작권 관리의 핵심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이름을 강하게 인식하지 않지만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소니의 자산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소니의 콘텐츠는 하나의 대표작으로 기억되기보다 콘텐츠가 흘러가는 경로 안에 남아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콘텐츠 자산들은 게임 플랫폼과 결합되거나 다른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소니의 위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소니는 모든 산업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과 핵심 부품, 콘텐츠 IP라는 특정 지점에서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장악하기보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위치에 머무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출발선에 있었던 파나소닉과 소니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파나소닉처럼 기존에 해오던 역할을 유지하며 연속성을 택하는 방식. 소니처럼 모든 경쟁에 남기보다 역할을 바꾸고 위치를 옮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옳았는가가 아닙니다. 기업의 변화란 파나소닉처럼 영역을 넓혀가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소니처럼 역할을 바꾸는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두 선택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